반기문 사무총장 이분요 정상대로 대권에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몇 가지 행보를 보았을 때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을 지난주에 말을 했습니다. 귀국하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면 이분은 대선 주자로 완주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새로운 의혹이라고 언론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에 한 개씩 실수를 하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태주 논란이 있는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 안 해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요. 사람이 때에 따라서 어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비리나 부패는 곤란한 것이죠. 동생이 방기호 씨라고 이 사람이 KD파워 사장을 하고 보성파워텍 부회장을 했는데 최근엔 사임했고 SY패널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데 이 세 회사가 모두 미얀마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미얀마 동생이 하는 사업에 유엔이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2015년 1월 21일 반기호가 참여한 보성파워텍과 미얀마 정부 간의 이 사업회의에 유엔 대표단이 참석했던 걸로 확인이 된다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이 보성파워텍에 있어서 그 회사가 테마주로 되어 있는데 전력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 유엔에서 중요한 부분이 전쟁이 난 지역이나 나쿠 지역에 유엔의 어떤 이 차관 등을 제공해서 그 지역을 복구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서 전력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또 동생이 그런 부분에서 계속 근무하면 지금 언급한 회사들이 전부 전력 관련입니다. 결국은 유엔과 관련된 어떤 사업 기회를 위해서 회사들이 그를 간판으로 내세워서 추진을 하고 형의 도움을 받는 부분을 가는 게 아니냐 했는데 반 총장은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가겠다라는 현재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몸가짐도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가족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 좌우간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은요. 일부 조사에서 25대 23으로 역전했다라는 조사도 있었지만은 귀국 후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문재인 31, 반기문 20으로 지난번에 갤럽이 반기문 귀국한 12일까지 3일 동안 조사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자, TK를 빼고는 문이 다 앞섰다라고 하고 있고요. 60대 이상에서만 나이는 반기문이 앞섰다라는 겁니다. 양자 대결 시 문재인 54, 반기문 33, 안철수까지 포함한 3자 대결 시 문재인 47, 반기문 29, 안철수 12 이래 나왔다고 합니다. 반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설프게 집토끼도 잡지 못하면서 산토끼 잡으러 중도와 좌파로 외연을 확장하는 부분이 자신한테 치명적이 될 것이다. 반은 일주일 안에 지지율을 올리지 못하면 매우 불리해질 것이고 2주 안에 못 올리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급해졌는지 최근에 박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그것도 또 웃깁니다. 입당을 고려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도 또 매우 부적절합니다. 기성정치권과 거리를 두며 민심청취부터 하겠다던 반기문은 그냥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유엔 사무총장 붙이려니까 말이 길었어요. 반기문 후보가 활동비 문제까지 거론하며 기존 정당에 입당할 뜻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으로 가긴 어렵다고 말해서 선택지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두 개 중에 하나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반기문 총장은 16일 밤에 김해에서 기자들과 호퍼집 미팅을 하던 중에 지금까지 대통령이 된 사람 중에 당이 없었던 사람은 없었다.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면 사무실 운영비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대선 후보를 가겠다는 사람이 사무실 운영비를 대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뉴스 브리핑을 꾸려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웬만하면 저같이 이런 무지랭이 같은 사람도 어렵다라고 남한테 말을 하고 싶지가 않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먼 사무실을 크게 열고 며칠을 했다고.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 보면 창당하고 이러다가 결국 돈 문제 감당하기 싫어서 그때 민주당하고 통합해서 새정치연합인가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반 총장은 처음에 창당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내 창당은 사실상 어렵다고 했고 새누리당형은 아니라고 해서 사실상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으로 좁혀졌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반 총장 집토끼부터 잡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반 총장은 자신을 보호해줄 정당이 우선 필요하다. 이것저것 다 해서 정부를 자기 힘으로 통합해서 밑에 거느릴 것 같지만은 그렇게 절대 되지 않을 거다. 아무데도 반 총장 오라고 집 청소해놓고 길 닦아놓은 데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은 일단 거리를 뒀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 이명박 정부 때 인물을 포함해서 개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인물이 있어서 우려가 많다. 우리 당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소리죠. 박지원 대표, 반 총장은 새누리당 정권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다. 국민의당과 멀어져 간다. 반면 반 총장 영입을 노려온 바른정당은 환영을 했습니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 우리 훌륭한 대선 후보들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반기문은 정당에 들어가야 대선 후보로서의 수명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같은 행태로는 2달 안에 반기문이 들어간다라는데 저는 장담을 합니다. 자, 반기문 총장 최근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 돈이 조금 들어갔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한간에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제가 확인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MB 진영에 있던 인물들이 반기문을 자신들이 장악을 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포팀이라는 부분도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언론에 인터뷰한 데 보면 반기문 총장 귀국 전과 귀국 후 또 전국을 도는 행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팀이고, 엄격히 말하면 임시비서실 귀국준비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기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여했는데 아직 캠프가 차려지지 않았으니 외곽에서 정무, 홍보 등을 조언하는 그런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설을 전후해서 조직 정비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오자마자 전국을 돌기부터 하니까 여러 논란이 있는데, 자, 앞으로 뭐 이 시간을 가지면서 하겠다 이런 입장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서로가 반기문을 잡아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기회가 상실된 그룹에서, 정파에서는 그렇게 시도한 것 같은데, 또 반기문은 반기문 나름대로 마음이 급하니까 돌고 있고, 그렇게 돌고 난 뒤에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본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상품을 직접 소개하고 며칠간 홍보를 함에도 작은 실수들이 크게 부각되고 또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또 나오고, 그러면서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게 본인에게 확인이 됐고, 본인도 좀 힘이 빠지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기도 하고 또 문제도 걱정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당에 들어갈까 하는데, 또 어느 정당이든 반기문을 위해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 정당은 없다라는 게 딜레마입니다. 반이 지금 지지율이 30%만 넘어도 아마 서로 반을 모셔가려고 안간힘을 썼을 건데요. 지금 여러 정파들은 과연 반기문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지지율이 순간적인 거품 아닌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반 총장은 지지율이 5%만 더 내려가도
제가 볼 때 대선을 드롭하게 될 겁니다. 그 이동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기문 집권이 박근혜 MB 정권의 부활이다. 패족선언까지 한 노무현 정권은 성공한 정권이냐. 이 말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시원찮았다고 해서 과연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은 성공한 정권이냐. 반기문을 비판하는 부분에서 이제 정권에 대한 과거 정권들에 대한 평가까지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했냐라는 말에 이동관 전 수석은 부인을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앞에 나서서 하는 게 적절치 않으니까 전직 대통령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걱정하고 신중한 행보를 하고 그래서 좀 도와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뭐 지금 정치를 하지는 않을 거니까 정치적인 선택을 뭐 조금 지원하거나 입장을 밝힐 수 있죠. 근데 뭐 깔끔하게 내가 누구 도움은 돕는다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라 보고요. 반기문이 진보와 보수를 갖다가 이렇게 가르지 않고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보 이슈에서는 보수, 경제 사회적 이슈에서는 진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처신하다가는 제가 볼 때 지금 한국의 정치권에 이런 문제를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정치 기술자들이 그런 것도 못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의 모호함을 통해서 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핵심 지지층, 즉 이탈한 보수나 소극적인 보수조차도 반을 적극 지원하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강경 보수도 지원하는 것 같지 않다. 충청도에서는 그래도 반이 1등이 나와야 될 건데 TK 지역을 빼고는 다 문이 1등이다 라는 부분도 매우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충청권에서도 문이 26.1을 기록해서 반기문 23보다 앞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은 지금 자기 칼날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 총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박연차 회장이 검찰에 제출한 박연차 리스트에 반 총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반 총장이 뭐라 하든 박연차 회장이 돈을 건넨 인사를 정리해 대검 중수부에 제출한 박연차 리스트에 반 전 총장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다. 이들은 또 박연차 리스트는 박 전 회장이 임의로 정리한 명단인데 특별검사로 있는 박영수 변호사가 당시 박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 직접 대검 중수부에 제출했다. 이와는 별도로 여비서가 회장의 일정 동선 지시 상황을 정리해 놓은 다이어리를 제출했는데 거기에도 반 총장의 이름이 2005년 무렵 2번 적혀 있습니다.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던 중에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수사가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반기문 사무총장 측이 이런 보도를 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그 명예훼손 형사 고소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노컷 뉴스는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 라는 제목으로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 이름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걸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참 그랬는데 이것도 의아스럽습니다. 좌우간 반 총장 아마 조만간에 바른정당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들어간다고 지지율이 더 올라갈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반 총장의 이 며칠간의 대선 행보, 이 지역만 돌고 사람 만나고 한 부분이요. 대중들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데 저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혹은 추가적으로 계속 터져 나올 건데요. 과연 반 총장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저희가 2달 안에
이대로 가면 그만둔다 한 말이 점점 맞아떨어져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